2030들이 연끌로 집을 샀다가 영원히 가출해가지고 2022년에 12만 명이 못 버티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건대 2022년에 못 버티고 팔았던 12만 명은 조상이 도운 겁니다. 일부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빠져나왔다라는 걸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버티고 견디면서 다시 시가 올라갈 것을 바랬던 이들은 어떻게 된다? 이제 지옥으로 추락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닥친다라고 봐야 됩니다. 참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것들은 뭐냐? 앞으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미국이 93년도에 기준금리가 3%이던 걸 94년에 6%를 올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국이 97년 11월 달에 IMF가 터졌어요. 2004년에는요 1%였던 기준금리가 5월 달에 05년도에 2005년에 5.25%로 올리고 2008년 9월 달에 리만 사태가 터졌어요. 지금은요.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2023년 지금 현재 5.5%죠. 이러고 나면 한 3년 뒤쯤인 2026년 하반기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할 겁니다. 터질 겁니다. 그때가 되면 집값이 어떻게 된다? 지금 가격의 절반이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3분의 1 토막 나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지금 얘기하면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24년 한 말쯤 되면 내년 한 이맘때쯤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25년 말이 되면 30% 40% 떨어진 곳은 그냥 뻔한 얘기가 돼버리고 미분양 플랜카드가 여기저기 다 걸려 있을 것이고요. 1+1 얘기도 하고 30% 할인 얘기도 하고 뭐 애프터 리빙 얘기도 하고 뭐 많은 이야기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 2013년, 20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나왔던 얘기가 이제 반복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도 2022년에 못 버티고 팔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행이라는 겁니다. 다행. 정말로 다행이라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다른 얘기들을 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조심하고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해야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무서운데, 뭐 쉬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거, 정말 어렵다라는 거.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조금만 버티고 기다리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고 금방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은 전부 다 가짜고 사기꾼입니다. 연끌들 다 부추겨가지고 집을 사게 했잖아요. 2022년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 위협하니까 빚내서 집 샀던 2030들이 대거 처분했답니다. 다행이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고금리가 길어지면 이제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게 팔 수 있는 게 또 감사한 거죠. 누군가가 받아줘야지 파는 거니까. 안 받아주면 팔고 싶어도 못 판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꽤 충격적인 일, 꽤 이제 잔인한 일들이 도처에서 이제 벌어질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연끌한 사람들은 매우 불편하겠죠. 저런 얘기가 들리면요. 싫어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했습니까? 답이 없는데요. 뭐 2030들의 주택 소유자 수가 2022년에 급감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에 또 많이 사서 여전히 연끌한 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집을 안 샀으면 괜찮을 텐데 집을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 손해 무진장 본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집을 팔지 못했거나 집가 상승을 기대하며 버티고 있는 연끌족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랍니다. 이게 현실이랍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견딜 수 있을까? 못 견딜 것 같은데, 못 버틸 것 같은데, 괜찮지 않을 것 같은데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답이 없는 거죠. 앞으로 더 무서운 일, 더 끔찍한 일, 더 잔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답이 없는 거죠.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없는 거고요. 뭐 미치는 거죠.
큰일 난 겁니다. 이제 답이 없어요. 헤쳐나올 길도 없고 뭐 결국에는 이제 욕심을 부린 만큼 그만큼 뒤집어 쓴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걸로 기대하고 무리하게 빚내 가지고 산 사람들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2030들에게 심리적 패닉 바잉을 부추겼던 문재양이죠. 문재인. 뭐 2017년 취임할 때는 강력한 대책이 주민의석에 많다. 그리고 2019년에는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서는 자신이 좀 있다. 이렇게 장담했다라고 했죠. 근데 그 문가놈이 집값 폭등시켜서 세금만 왕창 뜯어냈죠. 악의적인 계획적 폭등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8번을 정책을 바꿨지만 부동산 폭등이 전 세계적인 추세고 자기들은 잘못 없다라고 발뺌하고 도망갔죠. 문재인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문재인이 저렇게 만든 그 부동산 관련한 거품, 관련 업계에 배악지들을 나몰라라 했던 그게 윤석열 정부 때 터지는 겁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쁘거나 좋진 않지만 윤석열이 저 부동산 거품을 다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오바죠. 윤석열이 다 만든 게 아니고 문재인이 만든 거죠. 앞으로 저 문재인이 만든 저 엄청난 지옥 같은 일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누가 저렇게 부동산을 사라고 부추겼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무리하게 빚을 낸 이들이 대거 올라가고 대거 망가질 거다라는 거. 그리고 더 두려운 마음으로 아마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식 사듯이 집을 사고 팔았다가는 작살난다라는 겁니다. 이론하고 실제는 다르다라는 거죠.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는 꿈도 환상인 거고요. 금리가 오르고 물가 오르고 뭐 이러다 보면은 삶의 질이 툭툭 떨어지고 숨통 쪼여오고 부부싸움하고 이러다 보면은 답이 없는 거죠. 땀 흘려 일할 생각하지 않고 코인 투자, 주식 투자, 주택 투자했다가 전부 다 망하는 겁니다. 2030들이 무리하게 빚을 냈던 탓이 이제 지금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저 쉽게 생각했던 그 마음들 때문에 다 무너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 더 충격적인 일들이 아마 계획될 겁니다. 그럴 줄 몰랐다. 뭐 누가 저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막 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죠. 절대로 사는 거 쉬운 일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큰일이 되는 거죠.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조심하면서 살아야죠. 무서워야 됩니다. 부동산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정말 명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